진짜 하다하다 이런 곳에 글까지 써보네요. 남편이랑 싸우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 부부는 동갑으로 대학교 가서 OT 때 처음 만나 눈이 맞아 사귀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속도 위반이었지만 아이 낳은 거 절대 후회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랑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연애 때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했고 똑똑하고 자상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쪼잔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가 어리니 일을 못하고 육아를 하고 있으니 육아랑 집안일 모두 제가 전담해서 했습니다. 아이 보는 건 남편은 아주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항상 퇴근하고 오면 업무 스트레스에 피곤하다고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앞으로 집안일은 좀 같이 하자고 얘기했어요. 아이 보는 거랑 청소, 빨래, 식사 준비는 제가 하고 남편은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그리고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아이 보는 걸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이 저는 많이 바란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남편도 같이 해야 됐던 일들을 일하고 왔으니 피곤하겠지 생각하고 제가 배려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 떨어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얘기하기를 본인 월급은 250만 원이고 저는 200만 원 정도니까 본인이 더 벌어오는 50만 원어치 집안일을 제가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쓰레기 버리는 거랑 제가 집안일 할 때 아이 보기만 하겠다고 나머지는 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여 차이 나는 걸로 집안일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좋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 낳고 내가 계속 애 볼 때 나 당신한테 집안일 도와달라거나 애 보는 거 도와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나는 잠도 못 자고 힘든데 너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 배려한다고 내가 다 했잖아. 근데 이제 나도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같은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돈 안 벌고 집에서 쉬었잖아. 그럼 그건 네 몫인 거지. 나를 배려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내가 집에서 그냥 쉬기만 했어? 집안일이면 하루 종일 애 보는데 새벽에 일어나서도 애 보고 그랬는데 말 되게 쉽게 한다? 그럼 내가 하는 것도 노동인데 최저급여라도 책정해서 줬니? 와, 너 진짜 웃긴다. 네 애 보는 건데 그걸 뭐 급여 책정을 해. 너 엄마 맞냐? 네 애? 그럼 너는 애 봤니? 나 혼자 낳았어? 아니잖아. 한참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애가 깨서 울면서 와가지고 싸움이 멈췄습니다. 여태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랑 살고 있었나 너무 충격이고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각자 할 일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매번 출근하면 먼저 카톡을 했던 사람인데 카톡도 없더라고요. 집안일 도와달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일단 여기까지는 서로 다시 얘기하면서 의견 조율해 보자 싶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감기도 걸린 적이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게 되게 잦아졌어요. 아이 케어를 저희 친정엄마가 도와서 해주시는데 이번에 엄마도 몸살도 오고 허리가 아프셔서 일주일 정도는 아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고 퇴근을 일찍 해서 아이를 케어했었는데 감기가 걸리니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님이 집에서 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퇴근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 감기가 심해져서 어린이집 못 보낼 것 같아. 나도 지금 바쁜 시즌이라 연차를 쓸 수가 없어서 당신도 연차 못 쓰면 어머님께 부탁 좀 드리면 안 돼? 나도 연차 못 써.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맡기라고? 어쩔 수 없잖아. 둘 다 쉬질 못하는데. 장모님 있잖아. 엄마도 몸살 걸리셨어. 그리고 저번부터 허리도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 아, 우리 엄마도 애 못 봐. 애 볼 줄도 모르고. 엄마도 여기저기 아파. 애를 못 보는 게 어딨어. 애를 둘이나 키우셨는데. 당신이나 나나 휴가도 못 내는데 그럼 어째. 솔직히 우리 집에서 제이 케어하는 거 맨날 도와주시는데 어머님은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고 맨날 놀러 다니시잖아. 맨날 이 모임 저 모임. 다니시면서 3일 정도도 애 못 봐주셔? 그니까 엄마도 바쁘다고. 관절도 안 좋고. 장모님도 아프시다며 제이랑 같이 병원도 다녀오시고 집에서 쉬시라 해. 제이가 있는데 어떻게 쉬니? 진짜 나 혼자 애 낳았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기간 두고 애 낳고 싶다 했을 때도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게 좋다고 바로 애 갖자고 너랑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것도 안 도와주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 엄마도 애 보기 힘드셔. 근데 우리 생각해서 도와주시는 건데 아프실 때 어머님한테 잠깐도 부탁 못해? 우리 자식인데 왜 엄마한테 자꾸 그래? 그리고 장모님은 제이 보고 싶어 하시잖아. 장모님이 좋아서 제이 봐주시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와, 진짜 말 안 통한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우리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엄마가 안 도와주셨으면 외벌이에 쪼들리며 살았겠지. 애 볼 생각이 없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내가 애만 볼 수 있게 하던가. 나보다 꼴랑 50만 원 더 벌어오면서 가진 생색은 다 내고. 할 말이 없다 진짜. 당분간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맡길 테니까 비용 지불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애 봐주시는 거 시간당 계산해서 돈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네 편하자고 베이비시터 쓰는 걸 왜 내가 부담을 해? 꼴랑 50만 원? 야, 50만 원이 꼴랑이냐? 어이가 없네. 앞으로 생활비 각자 똑같이 각출하고 그 외 돈은 터치하지 마. 네가 50만 원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얼마나 다른지 느껴봐야 50만 원이 진짜 큰 돈이었구나 소중함을 알지. 참,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네가 버는 돈 네 다 쓰세요. 나는 너랑 못 살겠다. 니네는 애 봐줄 사람도 없고 애도 못 본다고 하니까 제이는 내가 키울게. 아, 그리고 양육비는 필요 없어. 꼴랑 50만 원 더 버는 걸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 이번에 급여 인상되고 분기마다 상여금 지급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너보다 더 많이 벌 것 같네. 그래서 네가 주는 양육비 필요 없고 웬만해서는 애도 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장난해? 뭐 이런 걸로 이혼이야. 그럼 내가 이제 너보다 돈 더 버니까 네가 앞으로 집안일이랑 육아 다 할래? 그런다고 하면 이혼은 생각해 볼게. 내가 집안일이랑 어떻게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왜 못해? 그 나이 먹도록 지 손으로 밥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자랑이니? 그럼 이혼하는 걸로 알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깔끔하게 정리하자. 알겠어? 남편 놈은 아무런 말이 없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고 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받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와서 네가 뭔데 양육권을 가지고 가니 마니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하시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되었어요. 양육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남편이랑 나눴던 대화들이나 엄마랑 주고받은 대화들 제출하니 변호사님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못 보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최소한으로 만날 수 있게 힘을 쓸 생각입니다. 왜 결혼 전에는 몰랐을까요? 결혼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너무 허무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